안녕하세요. 오늘은 병화일간 그리고 병화라는 글자, 제가 자꾸 일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일간 중심보다는 그냥 병화라는 글자의 특성에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자꾸 일간이라는 말이 입 밖에 나오네요. 이 병화, 저에게는 정말 애증의 애증의 글자입니다. 왜냐면 제가 바로 병화일간이기 때문이고요. 아, 뭐 얘기 나온 김에 그냥 일간 얘기 위주로 좀 해볼까요? 그 병화는요, 태양을 뜻합니다. 태양이고요. 태양은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겠죠. 그리고 병화 이 글자 생김새를 보시면요, 이렇게 하늘 천자가 들어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쬐는 어떤 빛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이 화라는 기운을 이해할 때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빛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열기입니다. 자, 그래서 병화가 빛이라면요. 열기는 당연히 뭘까요? 네, 맞습니다. 영화는 이 병화가 응축되어진 정화가 이제 열기에 해당한답니다. 그래서 병화도 기본적으로 따뜻함은 가지고 있지만 무언가를 녹이거나 재련하거나 하는 거는 하기가 좀 힘들고요. 반대로 정화는 열기를 가지고 있어서 무언가를 재련하거나 녹이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따뜻함을 주는 거는 그만큼 좀 덜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병화는 태양입니다. 태양은 어떨 때 가장 할 일이 많을까요? 그렇죠. 봄이나 여름에 그 본연의 업무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본연의 업무가 뭐길래요? 가불목을 키우는 거겠죠. 가불목은 생명이고 식물이기 때문에 봄이나 여름에 이 병화는 본인이 할 일이 비로소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무조건 봄, 여름에 태어난 병화만 그럼 할 일이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병화이지만 가을, 겨울에 태어났다. 특히 가을도 추수 이후의 가을, 추수 이후. 그리고 한겨울에 태어났다. 그럼 이때부터 병화의 할 일은요. 나무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요. 추위로부터 이 나무들을 보호해 주는 게 그 목표가 되어 버립니다. 이듬해 봄 그리고 여름이 올 때까지 따뜻하게 해줘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이나 특히 겨울에 태어난 병화일간들은요. 겨울의 병화일간들은 보온해주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럼 보온해주는 일이 무엇이냐? 누군가를 이끌고 가르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일. 어떤 경우에 특히 더 그 부분이 심화되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어요. 병화인데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면은 할 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들은 부지런한 성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진? 야, 이거 부진 큰일 날 뻔했다. 부지런한 성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반면에 가을은 조금 어중간하니까 뺄게요. 겨울에 태어난 병화는요, 다소 게으른 성향이 있습니다. 항상 게으르다는 뜻은 아니고요. 뭐든지 이제 일을 함에 있어서 매사에 계속 부지런한 게 아니라 이제 봄열에 태어나신 분들은 매사에 영차 열심히 하시는데 겨울에 태어난 병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일이 닥치거나 그랬을 때 처리하시는 습성이 있으세요. 그 이유는 겨울에 태어난 병화는 보온 이외에는 할 일이 딱히 없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병화한테 정말 중요한 존재는요, 내가 키울 생명이 있는가겠죠. 키울 생명은 간목 또는 인목이 되겠죠. 지지에. 그리고 천간의 을목 또는 묘목이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있는가 없는가가 참으로 중요해요. 이 얘기는 병화한테 있어서 삶의 목적성이 있다라는 의미도 된답니다. 자, 근데 간목 다르고 을목 다르겠죠. 간목은 좀 크게 사람들을 키워주는 노릇을 합니다. 을목은요, 어떤 조금 더 세속적인 게 뭐겠습니까? 뭐 예체능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으로 사람들을 키워주고요. 간목은 어떤 학자성, 내가 병화인데 간목들을 가지고 있다. 학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재미난 사실은요.
을목은 꽃이고 간목은 나무죠. 자, 병화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간목이 있다. 그러면 나는 이 간목을 이끌어주는 병화가 될 거예요. 자, 간목은 수직 운동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목은 나를 배신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을목은 보시기에도 이렇게 꼬부랑꼬부랑꼬부랑하죠. 그리고 꽃은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옆으로 기울면서 이렇게 자라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다 보니 을목을 키워주는 병화는 가끔 내가 키워주는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는 일도 있다고 해요. 이거는 제가 뭐 꾸며내거나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실제로 있는 이론들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병화는 화기이기 때문에 보여지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 일간들은요, 주로 화려한 직종에 종사를 하거나 아니면 멋을 잘 부리거나 이런 어떤 경우들이 많으세요. 특히 목화 위주로 되어 있다. 그 사람 사주가 병화일간인데 밑에 뭐 나무들이 이렇게 있다. 밑에 있는 거면은 이제 인목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계속 타오르는 병화가 되겠죠. 왜? 커다란 나무를 이용해서 불을 더욱 키워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화려하고요. 단점은 말이 앞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말을 잘하는 일주가 있어요. 물론 일주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걸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병화일간인데 바로 밑에 인목이 있다. 간목을 밑으로 내리면 인목이죠. 그래서 병인일주다. 그럼 병인일주는요, 보시다시피 밑에서 큰 간목이 위에 있는 병화를 태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화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병화는 발산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합니다. 말 잘하고요. 그리고 이 말을 이용한 직군에 있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은 말이 앞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앞섬. 그러니까 이 병인일주 주변에 계시면은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세요. 시간 약속하게 되면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기가 있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이제 말이 앞서다 보니까 나 그때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놓고 시간 지나고 나니까 몸이 안 따라주는 그런 경우라고 해야 되겠죠. 자, 병화를 더 키워주는 거는 간목이 당연히 병화를 더 키워줄 것이고요. 을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병화를 크게 키워주지는 못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함께 생각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그럼 병화 입장에서 식신은 화생토니까 내가 생해주면서 음양이 같은 거니까 무토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무토는요, 저희가 자연으로 살펴봤을 때 먼지구름하고도 비교를 많이 해요. 먼지구름. 자, 그럼 태양인 병화 입장에서 먼지구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병화일간에 무토가 있는 것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구석이 있어요. 겨울에 태어났다. 추운 겨울에 태어났다. 겨울에 태어난 병화 같은 경우는요, 무토를 좋게 바라봅니다. 왜냐? 먼지구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무토라는 녀석은 뜨겁고 건조한 기운이잖아요. 일단 병화 내가 세상을 녹여주는 역할도 하겠지만 나도 역시 춥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토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병화일간은 무토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먼지구름이라서 나를 가려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겨울태생의 병화일간이라면은 무토를 나를 지켜주는 그러한 기운으로 본답니다. 그리고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실 대단히 많습니다. 이 태양이라는 게 생명을 키워주는 힘도 되지만 반면에 뜨거운 열기로 생명을 죽일 수도 있겠죠. 병화인데 만약에 내가 5월에 태어났다. 사주상으로 4, 5, 미가 여름인데 그 중에 가운데에 해당하는 5월은 아주 뜨거운 여름 기운이겠죠. 자, 그런데 그 내 사주에서도 화가 너무나 중중하다. 너무나 많다. 이렇게 많다. 그러면은 이때의 병화는 좀 난폭한 기운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생명을 키우는 병화가 아니라 생명을 말려 죽이는 병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내 사주 보고
내 사주가 이런데 그럼 나는 생명을 말려주기나?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세요. 모든 것은 디테일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아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요. 병화는 기본적으로 재성이 경금, 신금에 해당을 해요. 내가 극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신금은 정제요, 경금은 편제가 되는데요. 제가 일전에 어떤 영상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병화는 이 큰 금을 녹일 수는 없다고요. 그 이유도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열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병화는요, 기본적으로 이 편재성을 잘 녹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떤 재성이 발달된 일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금은 어떻냐? 신금은 우리 앞서 천간합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병화랑 신금이 합을 하면은 병신이 돼서, 욕한 거 아니죠? 병신이 돼서 수가 나온다. 자, 병화는 물에 취약해요. 나는 불이잖아요. 근데 신금하고 합을 했더니 물이 나왔네? 그럼 이 물은 되려 나를 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병화는 신금하고도 좋지가 않습니다. 자, 올해가 아마 신축년이었죠? 2021년일까요? 2021년. 그럼 병화일간 분들은요, 사주 형태에 따라서 다들 다르긴 하겠지만, 신금과 관련된, 신금은 정제거든요? 그러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심리적으로는 얘는 이제 또 소유욕을 뜻하기도 하고요. 신축년이었기 때문에 병화들은 이 돈이나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들이 다 있으셨답니다. 이게 나한테 길이냐 흉이냐는 사주 원국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병화는 신금과 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자, 제가 아까 계속 병화는 열기가 아니라 빛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병화가 여러 개가 뭉쳐 있다. 그런데 밑에 큰 신금이 이렇게 있다. 이 지지에 있는 신금은 천간으로 올리게 되면은 경금이 되겠죠. 자, 그럼 이때는요, 이 강력한 빛이 아니라 열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거대한 편재를 능히 녹여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시는 분들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백종원 선생님 같으신 경우도 아마 요런 형태로 돼 있으실 거세요. 자, 병화는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병화는 재성인 금을 녹이는 것은 쉽지가 않다. 왜? 빛이기 때문에. 하지만 녹이게 됐을 때에는 큰 어떤 재물운이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제인 신금하고 합을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왜? 태양인 나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요. 병화일간인데 해자축, 특히 자월이나 축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온도를 높여주는 쪽으로 사주를 봐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온도를 높이려면 너무 뻔하죠? 간목이 오거나 또는 지지에 인목이 오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간에 무토가 와서 나를 보호해 주거나 이런 형태로 가셔야지. 아니면은 태양이자 큰 불이 나는 이 겨울에 강한 물기운에 내가 꺼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은 차차 제가 실전 사주 같은 거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뭐 드리는 말씀, 항상 이 말씀 드리는 것 같아요. 드릴 말씀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일단 기본적인 개요만 설명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지루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